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요사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예사롭지 않죠. 지난 월요일 미국 시장도 98년 피해 월요일 이후로 처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요. 하락률 기준으로는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이라고 해요. 이 금융위기가 지난주 제가 그 주식 스터디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이번 코로나 위기가 투자한 이후로 최대 위기라고 해요. 제가 한번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해요. 제 인생엔 정말 그 최악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거든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말 청춘과 열정을 바쳤던 제 첫 회사가 이때 2008년에 법정 관리 신청했어요. 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월급이 30% 삭감. 그리고 이 삭감 내 월급도 5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5개월 동안 연체가 된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사무실하고 핸드폰을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하청업체에서 돈 달라고 이제 독촉 전화만 오는 거예요. 결제해 달라고. 그래서 막 참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신입사원 때부터 저는 좀 돈에 미쳐 있었는데요. 별달리 이제 뭐 경제나 이제 금융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당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 한 권 읽고서는 월급의 80%를 그냥 주식형 펀드에 넣었어요. 올인했죠, 올인. 이게 뭔 펀드인지 잘 몰랐고요. 그냥 은행 창구 직원이 그냥 추천하는 펀드에 그냥 제 소중한 전 재산을 털어넣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만 하면은 이게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지 알았어요. 왜냐면 이 책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때 은행 이자가 지금보다 높았어요. 한 4에서 5% 됐어요. 근데 펀드 수익은 당시에 뭐 10% 이상씩 그냥 쭉쭉 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왜 바보같이 이런 은행 적금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이어진 이제 글로벌 세계적인 버블의 끝자락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요. 이제 주식형 펀드에 있던 제 전 재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계좌 화면에 그 마이너스 48%가 떴던 거를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은 주식 사야 될 때라고 한 게 기억이 나요. 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 코스피 3000이었거든요. 지금도 오늘 뭐 2000도 1900도 깨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죠. 거의 반토막으로 폭락한 펀드를 그리고 그 주식을 더 사야 된다는 건 알았죠. 매수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왜냐면 월급이 5개월 밀리니까 이거 뭐 돈은커녕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저는 그래도 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좀 나왔는데 그 다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는커녕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없어서 막 이곳저곳 빌려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이 와중에 설상가상 당시 제가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자친구 친구들이 이 남자가 돈 잘 버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월급도 안 나오고, 삭감되고, 연체되고, 그래서 회사는 파산할지도 모르고, 파산하게 되면 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 재산은 반토막, 반토막 나고,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 남자는 또 돈 잘 버는 펀드 매니저라는 거예요. 참 그때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계속 집근처를 배회했는데, 암담하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고대에는 농사 짓는 이제 농부나,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나, 이 뭐, 어느 직업이 낫다는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격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이 직업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펀드 매니저는 그 연봉을 검색해 보니까 연봉이 제 연봉의 거의 뭐 두세 배? 두세 배 이상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정작 저는 이 펀드 매니저 펀드에 투자했다가 재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펀드 매니저라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는데 뭐 당연히 저의 전공이나 경력과는 너무 다르고 제 스펙으로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암울한 현실에 한숨 쉬며 있었는데 그 눈앞에 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 서점에 가서 딱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자본주의의 역사 바로 알기. 그래서 사람의 인연뿐 아니라 책과의 인연도 참 놀라운데요. 그 대체 왜 이 직업마다 그죠? 직업의 어떤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큰 건지, 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반토막 난 내 전 재산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이 책이 좀 알려줄 것만 같았어요. 물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당시 실물 경제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결국 제 투자와 인생까지도 바꾼 책임에는 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직업에 따른 어떤 연봉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좀 너무 크다는 거에 불만이 컸어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런 뭐 직업, 연봉, 소득의 격차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자본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노동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캐피탈, 즉 자본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부리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 회사의 이익도 결국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밤도 새고 뭐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알리바바를 위해서 청춘과 열정을 바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은 이 중국 청년들도 물론 이익을 받겠지만 이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3,000배, 3,000배 수익을 낸 손정희 회장이거든요. 그죠? 결국 직원보다 회사가 더 좋고요. 회사보다 투자한 주주가 더 이익인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나보다 두세 배 고액 연봉을 받던 그 펀드 매니저도 결국 반나 없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굳이 이런 펀드 매니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면 되는 거죠. 밤새워 야근하며 열심히 일한 이 펀드 매니저의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는 결국 이 회사 그리고 이 주주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를 좀 개똥으로 알죠. 자본과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자본을 축적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제 강하게 들었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도 길게 보면 제 자본을 축적해주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 반토막 난 그 상황에서도 월급이 5개월 동안 연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참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회사 사정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이제 월급과 경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돈으로 다시 이걸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제가 숨쉬고 생존에 필요한 돈 빼고는 진짜 거의 다 투자에 몰빵했어요. 점심값도 아끼기 위해 막 도시락 싸고 다니고요. 출퇴근도 걸어서 하니까 하루에 그냥 한 푼도 안 쓰는 날도 허다했어요. 한 푼도 안 쓰는 날도. 그래서 주식 계좌가 당시에 조금 회복이 돼서 마이너스 30에서 한 40% 정도 됐는데 월급 받은 돈으로 이 계좌에 손을 덜덜 떨면서 추가 매수를 했던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맞는 걸 알면서도 이게 엄청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0, 40에서 넣어야 되니까. 덕분에 다행히 주가는 엄청나게 빨리 회복했어요. 한 얘가 2008년이니까 거의
한 1, 2년 안에 엄청 회복을 빨리 한 거죠. 원금까지 한 1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1에서 2년 지나니까 2011년 코스피는 그 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 재산은 정말 반토막에서 불과 2, 3년 사이에 플러스 40에서 50%까지 갔어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된 거예요. 이게 수익률만 단순히 오른 게 아니고 3년 동안 월급을 계속 적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자체도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40, 50이니까 엄청난 거죠. 여기에 제가 4년 동안 일한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받은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돈이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 종잣돈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이 돈을 이런 글로벌 애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했다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이런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지 못했어요. 좀 안타깝죠. 처음 이렇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는 그 나보다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선배들은 진짜 글로벌 버블의 어떤 그 열매를 맛봤던 거예요. 꿀 빨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를 맞고요. 그죠? 그리고 회사도 뭐 부도가 나고요. 휘청휘청하고 급여도 안 나오고 그 전 재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여자친구도 떠나고 어떤 그런 악몽과 또 같은 그 경험들이 나중에 정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자산이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투자는 그 지식보다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나 어떤 이런 회사 부도 급여가 반토막 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직도 이제 자본을 알지 못하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요. 박봉, 그죠?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면서 이제 은행 직원이 추천해주는 어떤 펀드에 가입하고 신문도 보지 않고요. 투자에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떤 자본의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위기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사실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고점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5%? 중국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코로나 사태로. 자기들이 퍼뜨려 놓고. 그래서 정말 위기라고 하면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나야지. 그게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저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대출까지 받아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폭락한 종목을 이제 주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런 위기의 장기화예요, 장기화. 일본처럼 이게 일본 주가예요. 보시면은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렇게 하락해 왔어요.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10년 넘게 계속 그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가 수십 년간 계속 저평가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평가인 게.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지수에 투자한다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확실하게 10년 뒤에도 성장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혹은 섹터 여기에 집중한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은 실적에 맞게 주가도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온리 기업의 이익뿐이에요. 이익. 실적이죠, 실적. 뭐 코로나니 그죠? 유가 하락이니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니 이런 거는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장은 정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1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혹은 섹터에 장기 투자하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영상에서 늘 얘기했지만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뭐 IT 테크, 그죠? 컨텐츠, 그리고 헬스케어 등이 있겠죠.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가 좋고 뭐
분석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단지 용기와 인내력이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 분석력보다는 용기와 인내력이에요. 그래서 때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잘 선택했다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모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은 너무 단순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설령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동시에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투자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를 회상하며 지금 좀 웃으며 얘기했잖아요. 추억하면서 이제 10년 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다시 추억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이제 웃으며 추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땅을 치면서 이제 후회할 것인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